네, 안녕하세요. 아이와차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베이비 그라운드라는 유아용품 매장에 좀 찾아왔어요. 네. 사실은 뭐 되게 다양한 유아용품 매장들이 전국에 많은데 프랜차이즈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아이와차는 프랜차이즈도 뭐 물론 좋은 곳이 많지만 지역 거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 매장을 좀 발굴하고 교육시켜드리고 홍보해드리는 그런 지금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오늘 찾아온 베이비 그라운드라는 곳은 이렇게 있습니다. 분당이랑도 굉장히 가까운데요. 실제로는 탑10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2층, 3층이 유아용품으로 가득 찬 아주 대형 매장입니다. 한번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그 2층입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를 보여주는 유아용품 매장입니다. 2층에는 육아를 위한 아기들 뭐 기본적인 침구류부터 의류 그리고 유아용품들, 장난감, 왕구, 그리고 화장품, 바운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곳곳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의 제품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식사를 위한 부스터라든지 유모차에 끼는 완구류, 이렇게 이게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게 거의 뭐 미로를 방불케 하는 엄청나게 큰 면적을 물건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보시면은 뭐 아기띠부터,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아용품을 알아보러 오셨을 때 여기서 거의 뭐 원스톱으로 올인원으로 이제 모든 제품들을 다 구입하실 수 있어요. 3층에는 카시트하고 유모차가 또 잔뜩 몰려 있다고 합니다. 여기 또 설명 중이시네요. 여기 보시면은 베이비 그라운드 모델이 아무래도 대표님과 사모님과 아이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 여기 또 이렇게 어린이 전동 카드들이 또 진열이 돼 있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촬영 좀 하러 왔습니다. 네네, 마음껏 하십시오. 구경 좀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성남, 분당, 광주, 용인 이쪽을 지금 다 통틀어서 가장 큰 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시트가 아주 각을 잡고 지금 있네요. 좀 재밌는 거는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게 뭐 귀가 간지럽다 했더니 아이와차 회원이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벌써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두시고, 여기서 베이비 그라운드 그 대표님은 지금 뭐 카시트 관련해서 전문적인 또 안전 지식을 또 쌓기 위해서 거의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오시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가득하신 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외건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베이비 그라운드 오시면은 이렇게 또
아이들 카시트 승객 안전에 대해서 영상을 또 이렇게 또 정성 들여서 다 모으셔가지고 틀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쪽은 유모차인데 저기는 이제 손님 계시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가 이제 유모차 구간입니다. 유모차가 한 몇십 대 되네요.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고객색 대표님은 뭐 카시트 그 소비자분들에게 판매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추천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1번은 안전이죠. 네. 안전성.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편의.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디자인. 네. 이런 순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네. 어쨌든 비중은 1번 안전. 에 네. 가장 많이 이제 초점을 두고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혹시 뭐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나요? 일단 이런 컨버터블 제품 중에서는 네. 비세이프 제품하고요. 네. 그리고 조이 아이스핀 360. 네. 이 제품이 가장 판매량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제품의 장점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이 아이스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ADAC 네. 점수, 이 점수가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요게 이제 독일, 유럽산 카시트들의 안전성을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수만 가지고 일단 봐도 네. 안전성에서는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형차에 네. 이제 조금 적합한 모델인데 부피가 뒤쪽에, 적어서. 네, 부피가 작고 리바운드 스토퍼가 없기 때문에 네. 소형차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네. 흔들림 정도? 이 제품이 흔들린다라는 그 오명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앵커 고리에 아이소픽스 레치가 그냥 한 번만 물리면 그게 설치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카시트는 끝까지 밀착을 시켜서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것까지 그 확인이 되어야 사실은 그 사용이 가능한 건데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설치에 조금만 신경 쓰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네네. 그냥 이렇게 그냥 걸기만 했다. 그렇죠. 그다음 그럼 이제 당연히 흔들리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띄워져 있다. 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네. 흔들리는 거죠. 맞아요. 일단 네. 이 수평을 좀 맞추면 수평 맞춰준다. 뒷좌석 시트하고 네, 이 카시트의 밑면하고 네. 이렇게 딱 붙게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최대한 밀착을 밀어준다. 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수평은 딱 맞춰 놓으면 네, 덜 흔들리죠. 맞아요. 뭐 이 부분의 흔들림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베이스 위에 얹어진 회전형 그 구조 내에서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회전형의 이제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요 베이스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아주 꽉 물려 있네요. 밑은 안 흔들리니까. 여기는 좀 이제 시연대라서 그렇고 네. 실제 차량에서는 차면 또 조금 또 덜 해줘요. 맞아요. 지금 뭐 지금 이제 아까 흔들렸던 거는 얘도 같이 움직이니까. 네. 조이 아이스핀이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요거는 비세이프 이지턴 B 요즘에 많이 팔리는 제품인가요? 뭐. 네. 설명이 되나 근데 이게 사실 인펀트랑 네. 두 개를 같이 구매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혹은 그러니까 나는 인펀트 어떠한 이유로 인펀트 바구니 카시트를 구입할 수 없다. 네, 나는 회전형으로 그냥 사고 싶다. 그런데 그런 그 분들한테 회전형 내에서 이제 어떤 가장 이제 타협할 수 있는 그렇죠. 뭐 네, 그게 바로 이제 이 폼과 플라스틱으로 이제 하드쉘로 들어있는 베이비쉘이 들어있는 네. 이런 제품이 이제 그거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충격을 느꼈는데 보통은 스티로폼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요거 요거 맞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플라스틱을 진짜 무슨 소쿠리처럼 다 구멍을 타공을 뚫어갖고 아예 설계를 이렇게 충격 흡수를 얘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다이나믹 포스 업소버
그러니까 보통 EPS라는 게 지금 여기 다 있을 텐데 요걸 까면은 이 안에 스티로폼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 그냥 덧대어져 있거든요. 네네. 플라스틱이 충격 흡수를 못하니까 거기에 하얀색 그 스티로폼 같은 걸 집어넣어서 네네. 그게 이제 아이들의 머리를 그 충격 흡수를 해주는 건데 그게 가장 저렴하니까 그 방식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아예 그냥 설계를 이렇게 조져버리는. 아예. 예. 어? 아니 이거 너무 황당해. 이거 그냥 여기는 폼이고 뭐고 쓸 필요가 없고 자기네가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EPS 폼은 한번 부딪히고 나면 깨지는데 얘는 부딪히고 다시 이제 복원이 된다.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복원이 된다. 네. 그리고 뭐 기울기 뭐 이런 거. 수평계. 네. 보통 이제 회전형 카시트들 뒤보기 하면 신생아들이 이제 거의 서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베이스도 일단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 제품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아까 조이 아이스핀 할 네. 때도 네. 이 민면하고 네. 이 시트하고 네. 딱 붙어야지 네. 좋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좀 떠 있어야 이 수평계가 맞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사실은 그 서포트 레그 타입 카시트는요. 이 서포트 레그 밑에 지지하는 거랑 여기 레치가 물고 있는 거, 요 세 가지 점이 그냥 껴 있으면 얘는 사실 들려 있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그렇게 설계된 제품이라. 아 그러면 뭐 다른 카시트들도 이렇게 들려도 되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흔들림 설계돼. 때문에. 그런데 예, 흔들림도 그렇고 뭐 보기에 좋았더라도 있고 아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밑에 뭐 쿠션이라든지 자동차 시트가 받쳐주고 있으면 네네. 뭘 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더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수평을 최대한 만드는 거고 예, 아기 각도도 그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보다 사실은 뭐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죠. 예. 근데 이렇게 돼도 무방하다. 예. 네. 떠 있어도 된다. 예. 또 이것도 지금 있나요? 피파 넥스트? 피파 샘플이? 피파 라이트가 샘플이 있는데 걔는 여기 또 안 맞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저기 그렇게 쓰면 또 안 되니까. 저희 매장에 그 새쌍둥이 아빠한테 잠깐 빌려줬어요. 아, 네. 그래갖고 하나 샀어요.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또 카페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뉴나 토들 넥스트가 이게 지금 이게 빠지는 카시트만 쏙 빠지는 그 제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빼면 한번 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쉘이 빠져요. 그럼 베이스를 공유하는 타입인데 요 베이스에 조이 뭐 잼이라는 제품이 맞는데요. 그래서 잼을 막 끼워서 쓰시려고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엄연한 이제 잘못된 그 행동이고 설사 맞는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맞는 인펀트 카시트나 컨버터블 카시트를 이제 그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른 제품을 껴서 사고 났을 때 날아간다. 그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하셔야 한다. 이 뉴나 토들 넥스트는 그냥 제품도 뭐 훌륭하지만 사실은 인펀트 그 피파 넥스트하고 같이 사용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제품입니다. 네. 세트로 구입하셔야 돼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뉴나가 지금 베이스 따로, 쉘 따로, 인펀트 카시트 따로 이렇게 안 판다는 거예요. 네. 네, 세트로만. 네, 세트로만 살 수 있고. 그러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그 피파 넥스트로 베이스하고 피파 넥스트를 산 사람이 있다. 근데 나중에 1년 지나서 내가 컨버터블 넘어가고 싶은데 이걸로 토들 넥스트로 그때는 자기가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것만 안 판다. 그게 이제 에러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A1 수입사인 A1에게 이런 내용을 좀 강력하게 좀 개선을 좀 요청드립니다. A1 얘기 나오니까 제가 입이 다 물었어요. 예, 저는 할 수 있으니까 대표님 그냥 조용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또 멕시코식 카브리오 픽스 뭐 TC. 맞습니다. TC. TC가 원래 유럽에서 그 틴카라는 제품이에요. 얘도 지금 틴카인데
실제로 그 유럽에서는 틴카라고 팔리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카브리오 픽스 브랜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당근마켓에서 영원히 팔린다는 네네. 카브리오 픽스의 이름을 따고 뒤에다가 틴카의 TC를 붙여서 이제 유통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도 베이스가 있어야 빛을 발하는 제품인데 베이스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카시트를 연결할 때마다 안전벨트를 둘러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좀 좋으나 불편하다. 좀 수입사는 베이스를 좀 들여와라. 그 카브리오 픽스의 공식 수입사인 엠베이비에게 베이스 수입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요게 바로 베이스가 있는 그 인펀트 카시트네요. 알버트 비싸죠. 비싸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1년에서 1년 반 쓰기 위해서 이거를 거쳐 가느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컨버터블로 넘어간다. 이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좀 이렇게 베이스 달려있는 카시트들이 점점 많이 나와서 경쟁하고 가격대가 좀 낮아지면 산부인과 퇴원하는 날부터 카시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아니 그 약스키드 지금 제가 이 뒤보기 전용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제품이 요즘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핸들링이 아니라 흔들림이 아니라 요게 요 부분 있잖아요. 헤드레스트. 이 제품이 지금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점수 잘 받은 제품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헤드레스트가 꽉 차 있어요. 애기가 머리가 지금 만약 들어가려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제 손가락? 요게 살짝 지금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몰라갖고 저도 예전에 리뷰를 하면서 시트 머리 이쁘게 너무 좁다. 네. 그러니까 요거 안 쓴다 해도 어린이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신생아 같은 경우 뭐 한 1년 정도를 아니 그 뭐 한 4, 5개월 정도까지 지금 그 인서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인서트가 헤드레스트까지 들어가 버리면 머리가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근데 해결을 해야 하나. 머리가 쏙 들어가서 피팅이 딱 돼야지 안전한 거. 그거는 당연하죠. 공간이 안 나와야지 안전한 건 확실한데 일단 머리가 들어가야 말이죠. 평소에 뭐 궁금하셨던 거나 애로사항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저희 매장에 오시는 이 손님들 중에 정말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베스트 몇 가지를 제가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 인펀트 카시트, 바구니 카시트, 과연 꼭 필요한가? 이제 뭐 얼마 못 쓴다. 태어나서 뭐 조리 기간도 가져야 되고 예방 접종할 때 몇 번 이렇게만 쓴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못 쓰는데 과연 이게 진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인펀트 카시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그룹이에요. 모든 그 전 세계를 통틀어서 시장 점유율이 한 40% 되는 이제 굉장히 큰 그룹이고요. 이 그룹은 그 뭐 소위 교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생략하지 말자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산부인과 퇴원 날부터 병원에서 인펀트 카시트를 준비하지 않으면 퇴원시켜주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비자도 오래 쓰지 못한다, 그리고 업체도 오래 쓰지 못한다라는 이 경제 논리 때문에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제 아예 이 시장 자체가 사장이 돼버린 거죠. 지금도 수십 대의 카시트가 있지만 인펀트 카시트 딱 2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세분화된 제품들을 왜 쓰는가. 저는 그 안전과 편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신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이 신발을 몇 번 갈아 신습니까? 사이즈별로. 아기 때 만약에 카시트 그 신발을 뭐 꼴랑 한 달 신을 건데 그러면 사이즈에 맞춰서 그 신발을 아예 그냥 사지를 말고 아예 뭐 한 300짜리 사가지고 애기든 어른이든 뭐 안에다가 그 뭐 스티로폼이나 스펀지 채워가지고 그냥 큰 거 사서 계속 그 채워가지고 그냥 신으면 되지. 하나 사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으면 되지. 뭐하러 그거 사이즈별로 다 갈아 신습니까? 최고의 그 피팅과 가장 그 움직일 수 있는 편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인펀트 그 신발을 계속 사이즈를 맞춰서 이제 그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카시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체 사이즈와 그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를 거쳐가면서 사용해야 가장 안전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소비자는 애기들이죠. 애기들이 태어나서 12년 동안 어른용 안전벨트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카시트들을 변경해 가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상황을 만드는 거고, 업계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카시트를 뭐 3번, 4번씩 갈아서 쓰는 게 업계에서도 더 좋은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인펀트 카시트가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선에 계신 그 점주님들께서 인펀트 카시트 있는 거 다 발굴하셔가지고 네. 소비자분들에게 다 추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네네. 이 카시트 수명에 네네.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네네. 이 카시트마다 대부분 다 수명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바구니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컨버터블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수명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네. 과연 중고로 이걸 사는 게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그 굉장히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카시트라는 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카시트 브랜드들은 다 자사의 카시트들을 뭐 인펀트는 뭐 6년에서 7년, 컨버터블은 뭐 7년에서 8년, 뭐 하이백 부스터나 컨비네이션들 올인원들은 뭐 10년, 8년 뭐 이렇게 정해놓기도 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제조 연원을 좀 그 기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 만료 기한을 정해 놨을 때 그거를 이제 잘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뭐 차 안에서 직사광선도 받고 뭐 지속적인 스트레스에도 노출될 수 있고, 네. 그 안에 뭐 박힌 나사라든지 0점 잡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헝클어질 수도 있고, 사고 한 번 나면은 충격 받으면 또 다 풀어지는 게 카시트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사고 유무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 만료 기한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수명은 아니지만 네네. 브랜드들이 정해놓은 사용 만료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만료 기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고 거래는 할 수 있죠. 뭐 각자의 이제 그 자유인데, 이제 내 카시트 뭐 한 3만 원 주고 중고로 사고 싶다, 내 아이한테 태울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전에 몇 명이 거쳐갔는지를 모르고 들고 댕기다가 떨어뜨렸는지 뭐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사고가 났었는지 이 제품은 제대로 균열이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고, 브랜드가 지정한 사용 만료 기한이 넘어섰는지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싸다고 접근해서 구입을 해버리면 사용하는 어린이도 위험에 노출, 순환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뭐 그러니까 차 안에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품목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새 걸로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 자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카시트만큼은 새 제품으로 각 그룹에 맞춰서 아이가 나중에 어른용 안전벨트 맬 때까지 사용 만료 기한 다 체크해 가시면서 좋은 제품, 새 제품으로 좀 구입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또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네. 이제 내 눈에 아이가 불편해 보인다, 아이가 카시트에 타면 울어요, 그리고 너무 꽉 끼는 거 아니냐, 또 뭐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가 보기에 불편해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좀 판매를 하면 좋을까요? 카시트는 안전장치인데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데 내 눈에 불편해 보이더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아기가 운다, 뭐 아기가 좀 튀어나온 것 같다, 뭐 꽉 낀 것 같다, 깊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어떤 그런 그 자신의 그 즉흥적인 판단으로 그거를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시트들은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공개된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일단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시트는 좀 깊이 감싸주고 그리고 더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제품일수록
물론 그 안에서 아기는 움직일 수 없고 꽉 껴 보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갭이 없는 제품일수록 안전에 가깝게 돼요. 대신에 풀어주면 풀어주고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보호를 더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에서 막 이렇게 편하게 논다고 해서 그게 뭐 좋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결국엔 안전과 편의 양쪽에 극단이 있는데 내가 이 카시트를 구입하면서 아이에게 안전을 제공할 것인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안전 쪽으로. 이 아이에게 무조건 편한 걸로 사주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뭐 거의 바깥에 나와 있는 뼈다귀만 있는 제품을 사주는 게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대신에 사고가 나면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겠죠. 그 2022년 원더키드보다 더 미래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아이를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꽉 잡아주고 타이트하고 안전벨트 딱딱 그렇게 해서 이제 점주님들께서 이렇게 해야 안전한 카시트입니다라고 해서 좀 판매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베이비 그라운드 대표님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베이비 그라운드 대표님이 진짜 수기로 막 아니면 막 자료를 책처럼 모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카시트를 이제 그 추천하고 권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동안 이제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추천했는가를 다시 되새겨 보았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저는 좀 감명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안전 전도사처럼 또 아이와차와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공부하시고 또 심도 깊게 연구를 하셔서 추천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많이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소비자분들에게. 일단 카시트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만든 장치가 아니고 이 안전 장치라고 일단 이해를 좀 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좋은 일단 얘기네요. 카시트에 이제 앉혀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물어보는 게 아이한테 편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오셔서 저희한테 이제 여쭤보실 때 여기서 좀 안전한 제품이 어떤 건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편한 제품 말고 안전한 제품 뭐예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건 사실 카시트 안 하고 그냥 자동차 의자에 벨트 안 매고 그냥 그렇죠. 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제일 편하죠. 네. 네, 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네. 제대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 좀 바람잡이 역할 좀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